정말 어마무시한 일을 겪게 되는, 뭐 하는 건가? 소독은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러자 동료 대원은 나를 알려진 사람이 바로 윤동주이죠. 우리가 이제 일본에 여행을 가면은 일본 약이 좋다더라, 뭐 주사로, 그리고 음식으로, 그리고 피부를 벗겨서 단 한 명도 사형을 당하거나 체포당하지 않습니다. 정말 숨은 엑스맨이 아닌가? 절대로 우리가 여기 있었던 일을 말하면 안 된다. 정말 유능한 의사이자 과학자였어요. 왜 미국은 이들을 제대로 단죄하지 않았지? 안녕하세요. 고작가의 휴먼레코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하고 있는 경성 크리처 보셨나요? 그 제 소설 제목 경성 브라운이랑 비슷한 경성 크리처인데, 극 중에서 돈만을 쫓는 박서준이 이제 옹성병원이라는 곳에 가서 정말 어마무시한 일을 겪게 되는, 한소희와 함께. 그리고 이제 그 옹성병원에 무엇이 있느냐? 크리처, 바로 무시무시한 괴물이 있었다는 건데, 아니 그러면은 거기에 괴물은 왜 있고 괴물은 만들어진 거냐? 거긴 도대체 왜 있는 거지?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그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마루타라는 단어를 처음 접하게 된 건 언제냐면은 고등학교 때 이제 도서관에 갔어요. 그런데 이제 마루타라는 5권짜리 소설이 정현웅 작가의 정말 잘 보이는 곳에 비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처음으로 마루타라는 이제 소설을 읽으면서 정말 충격을 금치 못했던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마루타는 일본어로 통나무라는 뜻이에요. 인간을 통나무처럼 생각하고 그냥 생체 실험, 세균전 실험에 쓰였던 거죠. 아니 그러면 도대체 일본은 왜 이런 일을 벌였는가? 이제 때는 언제로 돌아가 볼 거냐면은 그 만주사변 일으키고 중일전쟁 막 일으키려고 중국을 막 잡아먹으려고 일본이 발악을 하던 일제강점기 후반으로 넘어가 봅니다. 중국이 대륙이 너무 커가지고 자기 뜻대로 중국을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이. 그래서 이제 무엇을 만드냐, 그 하얼빈이라는 곳에 731 부대를 만드는데, 즉 세균 부대예요. 하지만 이제 적혀 있었던 이름은 관동군 방역 급수부 본부라는 간판이었는데요. 이거를 만든 수장이 누구냐? 바로 이시이 시로라는 생물학 박사로, 그는 교토대학 의학부를 졸업할 만큼 정말 유능한 의사이자 과학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일본 녹십자를 창설한 나이토 이치 같은 사람까지 끌어들여서 우리 세균 부대 한번 만들어 보자, 독한 세균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의기투합해서 모였던 거죠. 그 하얼빈 지구에서. 얼마나 보안이 철저했냐면은 그곳을 지나가는 열차는 무조건 커튼을 내리고 절대로 보이지 못하게 했으며, 그리고 그들도 심지어는 나갈 때 완전 중국인 복장으로 하고 나갔다고 하는데요. 나치에서는 여기 샤워실이야, 그냥 옷 벗고 들어가면 돼 라고 한 다음에 모두 가스를 틀어서 몰살시켰단 말이죠, 몇 분 만에. 그렇다면은 이 731 부대는 어땠느냐? 대놓고 차라리 그냥 고문해가지고 허위자백을 받으려고 하는 거면 괜찮은데 그것도 아니야. 그냥 대놓고 생체 실험, 세균을 주입, 어떻게 한다? 주사로, 그리고 음식으로, 그리고 피부를 벗겨서 그 안에, 근육 안에 집어넣어서 그 세균이 어떻게 살아있는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그 병변 과정을 관찰을 하고 약품을 발라서 계속해서 이렇게 관찰 일지를 쓰는 거죠. 그것도 살아있는 인간을 대상으로, 바로 누구? 조선인, 중국인, 소련인을 그때 대상으로 무작위로 잡아들여서 했단 말인데요. 일부러 냉동을 시키고, 또한 냉수를 붓고 온수를 담그고, 혹은 끓는 물에다가 인간의 그런 몸을 집어넣어서 언제 가장 동상에 걸렸을 때 효과가 좋게 고쳐지느냐, 이것을 실험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 결과 37도의 온수에서 가장 효과가 좋았다라는 결론을 내기도 했고, 뭐 우리가 이제 일본에 여행을 가면은 일본 약이 좋다더라, 뭐 이거 사 라고 하잖아요. 그게 전부 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의학 발달이 바로 이 당시에 실험이 모체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왜 이런 식으로까지 했었느냐? 우리가 이렇게 전쟁을 쭉 살펴보면은 그 중세 시대에도 흑사병으로 많이 죽었고, 나폴레옹도 심지어 이제 전염병으로 병사들을 많이 잃기도 했고, 그 페스트균이라든지, 그리고 1차 대전 때는 스페인 독감으로, 총보다 독감으로, 그러니까 그 균으로 죽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단 말이죠. 총균쇠라는 책의 제목을 봐도 알겠지만 그만큼 균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건데요, 인간의 그 삶에 있어서. 아무튼 그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이제 중일전쟁까지 막 일으키려고 하지만 그 중국을 잡아먹는 것이 너무나도 큰 대륙이기 때문에 뜻대로 되지 않았던 일본은 드디어 세균을 만들어서 그냥 다 몰살시켜버리자, 한 방에 KO 시켜버리자 라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로 고생을 하고 전 세계인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이거랑 비슷한 거죠. 코로나를 누가 만들었느냐, 뭐 중국에서 일부러 만들어서 뭐 전쟁에 이용하려고 했다, 혹은 그냥 아니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거지, 자연 발생적으로 뭐 인간이 억지로 만든 게 아니다 등등의 소문은 무성해요. 그만큼 이 균이 가지는 위험성이란 정말 치명적이었던 건데요. 하지만 전쟁은 뜻대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때는 1945년 8월 13일, 광복 이틀 전이에요. 이시시로는 여기 모두 전원 포로를 살해하고 우린 다 해체하자. 정말 중요한 문서 몇 개는 남기고 다 소각해버려라. 그리고 자기들은 비행기를 타고 중요한 문서를 챙기고 일본으로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대원들에게 당부를 해요. 절대로 우리가 여기 있었던 일을 말하면 안 된다. 발설하면 안 되고 서로 연락을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악독한 거는 뭐냐면은 떠나기 직전까지 균에 걸린 쥐들을 풀어서 그 중국 지역이 초토화가 되도록 만들어 놓고 갔다는 건데요. 그런데 의아한 것이 뭐냐면은, 아니 그러면은 이러한 사실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게 우리가 말이 돼? 왜 미국은 이들을 제대로 단죄하지 않았지?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이런 것들은 뭐 유네스코 뭐 등록되고 뭐 전범 재판 다 뭐 이렇게 영화로도 나오고 난리가 났잖아요. 현재 진행형인데 왜 지금도 일본은 쉬쉬하고 있고 이런 거를 우리는 몰랐지? 라고 묻는다면은 그 당시에 일본에서 미국에게 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생체 실험 자료들 다 너희한테 넘길 테니까 우리의 죄를 묵인해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냉전이 막 다가올 것 같은 거야. 막 소련이랑 경쟁하고 있고 이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731 부대의 대원들은 단 한 명도 사형을 당하거나 체포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A급 전범이라고 일본에서 불리는 도조 히데키 같은 이들은 사형을 당해요. 하지만 731 부대는 그대로 덮어둡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전범 수사 기록은 미국에서 전혀 공개가 되고 있지 않는데요. 이시시로는 그 이후로 도쿄 대학 학장까지 역임을 하면서 정말 그야말로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일본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요. 뭐냐? 바로 한국전쟁이죠. 그러니까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직전만 해도 이 미국에서는 일본을 좀 이제 경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전쟁이 일어나서 중국, 소련, 북한이 손을 잡고 남한에 쳐들어오니까 정말 이제 좀 손잡을 파트너가 필요한 거지.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일본이 되었던 건데요. 일본이 한국전쟁으로 얼마나 그 전쟁 특수를 누렸냐면은 지금 이제 일본의 그 도쿄 타워 있잖아요. 그것들이 다 거의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절반 이상이 그 폐전차, 한국전쟁 때 사용했던 그 폐전차 남은 것을 골조로 하여서 그것들로 다 도쿄 타워를 세웠다라는 거 아니에요? 참 이런 거 보면은 김일성이야말로 친일파 아닌가? 일본에게 득되는 것만 해주는 정말 숨은 엑스맨이 아닌가? 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인데요. 731 부대원들의 회고록이 남아있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오늘 오후에는 또 다른 해부가 있었다. 실험 대상자는 중국인 같았고 요추신경을 마취시킨 후에 실험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런데 동료 대원 하나가 살균 소독을 하지 않은 주사 바늘을 사용하려고 했다. 이봐, 뭐 하는 건가? 소독은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러자 동료 대원은 나를 힐끔 쳐다보더니 이렇게 빈정댔다. 자네야말로 무슨 생각을 하는 건가? 우린 지금 이 녀석을 죽이려는 거야. 네, 이렇게까지 회고록이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피해자로 죽은 가장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람이 바로 윤동주이죠. 이 윤동주 같은 경우에는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죽는데 그 동주라는 영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막 이상한 주사를 막 때가 되면 계속 맞아요. 그리고 막 몽롱해지고 이상해지고 이상한 막 수학 문제를 갖다 주면 막 그거를 감옥에서 열심히 풀어요. 도대체 감옥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왜 일어나고 있었느냐. 걔 중에는 바닷물을 주입하면은 인간의 몸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실험을 하고 있었다. 이런 끔찍한 소문도 있는데 일부는 극구 부인을 하고 있지만 감옥에 있던 윤동주는 정말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죠. 그리고 이제 그 시체로 그 윤동주의 가족들은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나서는 윤동주를 봐야 했던 건데요. 2차 대전 이후에 니른베르크 재판에서 이 한나 아렌트가 그 재판을 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죠. 왜냐? 이 아이히만이 정말 죄책감이라고는 한 개도 없이 너무 멀쩡한 얼굴로, 평범한 얼굴로 나와가지고 나는 그냥 위에서 시킨 대로 했다. 나는 죄가 없다. 라고 말을 하는 모습을 보고 악의 평범성이라는 책을 이때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비판의식 없이 살면은 상부에서 그 어떤 명령이 내려와도 사람을 살아있는 채로 끓는 물에 넣어라, 뭐 피부를 벗겨내라, 뭘 해라 이런 말을 들어도 뭐 명령이니까 해야 하나 보다 라고 아무런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항상 경계하고 살아야 하는 이유다 라고 썼었는데요. 한소희라는 배우가 이번에 이 경성 크리처에 나와서 자신의 SNS에다가 그 작품에 대한 회고를 남겼는데, 그러자 이제 일본 팬들이 이제 댓글을 달았죠. 반응이 뭐가 있었냐면은 반반으로 나뉘는데, 내가 학교에서 이런 걸 배운 적이 없다. 이번에 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새롭게 경성 크리처를 통해서 이러한 역사를 알게 되었다. 반성을 한다. 라고 한 반면 또 어떤 다른 사람은 뭐라고 했느냐. 나는 이제부터 한소희 팬을 하지 않겠다. 라고 일본 팬이 썼죠. 댓글에 설전이 벌어졌는데, 실제로 이 경성 크리처는 일본에서 되게 상위권에 머물러 있다고 해요. 드라마 차트.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다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진실은 드러나고 마는 거고 언제까지나 수면 밑에서 잠잘 수 없다는 거. 이번 드라마를 통해서 다시금 환기가 되었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고 작가의 휴먼 레코드였습니다.